나이에 벌써 여기로 온다고? 이게 20대 때 하기에는 굳이 싶거든요. 사실 연예인분들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좀 복불복이에요. 여러분 안녕.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술 영상을 보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피부 고민별 시술 영상을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대별 시술 추천을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성형외과가 피부과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병원도 피부과랑 성형외과가 같이 있던 병원이었는데 물론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성형외과 실장을 해오면서 받아봤던 시술 중에서 만족도가 높은 시술들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장님들이 연령대별로 좀 자주 추천하셨던 그런 시술들이랑 이제 제 주변에서 실제로 효과를 많이 봤던 시술들도 함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피부과 시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분들인데요. 이분들 피부과 성형외과 안 올 것 같죠? 저도 처음에 진짜 나이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 나이에 벌써 여기로 온다고? 근데 10대 분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 허락을 받고 오는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그분들이 막 뭘 대단한 걸 하는 거는 아니고 이때는 보통 쌍수나 여드름 뭐 이런 걸로 오시거든요. 그만큼 이 나이대인 분들은 할 게 없어요. 20대 초반들도 사실 한다고 해도 LDM 같은 수분 관리 정도? 저라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굳이? 왜냐면 그 나이 때는 그냥 피부가 자산이에요. 누리세요. 아무리 이 나이 때 빨리 예뻐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그때의 피부는 사실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피부라서 여드름 관리나 뭐 수분 관리 이외에는 딱히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뻐지고 싶잖아요. 이 나이대 분들. 그냥 마라탕이랑 탕후루, 엽떡 이런 거 줄이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피부과 시술보다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용 시술이 시작되는 나이인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이때는 사실 가벼운 탄력 시술 정도로 추천을 드려요. 초음파 리프팅의 대명사인 울세라나 고주파 리프팅 대명사인 뭐 써마지 이런 고가 장비들은 사실 효과가 좋은데 이게 20대 때 하기에는 굳이 싶거든요. 왜냐면 국산 장비들이 비슷한 원리의 장비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저가 장비들부터 천천히 좀 가볍게 시작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이것도 사실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초음파 시술은 슈링크, 리프테라, 피아모, 고주파 시술은 올리지오나 골뉴머, 티타늄, 온다 두 가지 파장을 다 사용하는 튠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장비들이 저가라고 표현은 했지만 해당 100만 원대에 이르는 고가 장비들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한 거지 이 장비들도 사실 회당 수십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장비들이라서 3번 정도만 받아도 순식간에 1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가정에서도 뷰티 디바이스들을 기능별로 다양하게 구비해놓고 쓰시잖아요. 요즘은 가정용들도 효과가 진짜 좋아서 저도 뭐 흡수용 부스터 따로, 초음파 따로, 고주파 따로, 중주파 EMS 따로 해서 저도 뷰티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금 말한 이 모든 게 한 번에 가능한 디바이스가 있어서 이거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셀비전에서 나온 세라주라는 디바이스인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뷰티 디바이스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초음파 리프팅, 고주파 리프팅, 중주파 EMS, 미세전류 흡수 이게 이제 메인급 효능들이거든요. 근데 그 메인급 기능 4가지가 다 들어간 뷰티 디바이스가 지금까지 세라주가 유일하거든요. 제가 잠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자면 울세라 3단계랑 동일한 출력을 가진 초음파 모드가 페이스 앤 아이업 모드인데 볼페인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근막층 대신에 진피층만 타겟할 수 있도록 1.5mm, 3mm 다양한 깊이로 조사가 가능하고 볼륨업 모드는 인모드 같은 바이폴라 고주파 모드인데 피부 타이트닝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3중 고주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고주파 리프팅이 진피층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초음파가 고주파보다 침투 깊이가 더 깊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초음파랑 고주파를 같이 하면 피부 얕은 층부터 깊은 층까지 전부 잡을 수 있어요. V슬림 모드는 근육층을 움직여서 경락이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EMS 모드인데 멀티 디바이스 중에 이 기능까지 들어간 게 세라주가 유일해서 손이 진짜 자주 가더라고요. 마지막은 미세전류로 제품 흡수를 높여주고 표피층을 관리해주는 부스터 모드인데 갈바닉이나 일렉트로포레이션 기능이 있어가지고 화장품 손으로 그냥 바르는 것보다 깊은 층으로 흡수가 돼서 저는 화장품 바를 때 이거로 흡수시켜주고 있거든요. 제가 다니던 피부과 원장님도 이 기능을 특히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부의 모든 층이랑 근육층까지 케어가 가능한 친구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카트리지 교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쓰면 되고 제가 궁금해서 여기 있는 기능을 하나씩 다 써봤거든요. 무슨 경락 받고 온 것 마냥 얼굴 정돈된 거 보이세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 시술을 받다 보면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보습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보습이
시술이 곧 탄력으로 직결되는 거라서 제가 나이대 불문하고 추천드리는 시술이 스킨 부스터 시술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최근에도 맞고 왔고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성분 두 가지가 리쥬란 같은 PDRN 성분이랑 엑소좀인데 이 세라쥬를 만든 셀비전에서 크림을 딱 이렇게 PDRN이랑 엑소좀으로 만드셨더라고요. 이거 개발한 사람 100% 피부과 다니는 여자야. 아니 어쩜 딱 이렇게 메인급 기능들로만 구성을 해놨는지 이렇게 알잘딱깔센으로 피부과 시술 메인 기능 4가지 넣었고 피부과 스킨 부스터에 주원료 2가지를 딱 넣었고 우리 집에 약간 간이 피부과가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다 싶어서 바로 들고 왔어요. 저는 기기를 쓰고 나서 이 크림을 흡수하면서 마무리를 해주는데 피부과 시술도 비싸지만 그 성분 자체가 사실 고가예요. 이 크림도 PDRN이랑 엑소좀 성분 자체가 고가라서 생산 단가가 높다 보니까 할인을 해도 가격대가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정상가는 9만 원 정도 하는 등골 살짝 자극받는 금액이긴 한데 근데 오늘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고 셀비전을 써보고 싶은 이유 간단하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10분을 뽑아가지고 셀비전 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봄맞이 기념에 저희 구독자분들 한정 할인 쿠폰이 더보기란에 있으니까요. 뷰티 디바이스 뭐부터 써볼까 고민하셨던 분들 계시면은 더보기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0대로 넘어가 볼까요? 저도 올해는 빼밤 10대가 되는데요. 이때부터 상대적으로 매력도 생기는 시기긴 하지만 처짐도 같이 생기는 시기여서 제가 말씀드린 관리들에 더불어서 고가 장비인 푸세라, 써마지, 덴서티 이런 게 아깝지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때부터는 사람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당겨주는 게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실리프팅 부작용을 좀 많이 받고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연예인분들 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좀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숙련된 원장님을 잘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실루엣 소프트 같이 단단하고 굵은 실이 효과는 더 좋겠지만 무섭거나 거부감이 들거나 하시는 분들은 얇고 짧은 그런 실들이 있어요. 콜라겐 실들이 여러 개 들어가가지고 탄력이 증가되는 그런 시술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스킨 보톡스 꾸준히 맞아주시면 단주름도 개선되고 모공이 늘어지는 걸 막아주면서 40대가 됐을 때 또래보다 확실히 더 젊어 보일 거예요. 내가 맞는 시술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시술을 받잖아요. 효과가 바로 보여요. 근데 나 이거 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네 하면 아직은 그 시술이 필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스킨 보톡스가 그랬거든요. 20대 때부터 스킨 보톡스를 맞아봤는데 지금도 사실 유지기간은 되게 짧은 편이지만 그때는 대체 뭘 한 거지? 티 하나도 안 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나 스킨 보톡스 맞았구나, 내 피부가 달라졌구나,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20대 때 분들이 괜히 해서 돈 낭비하지 말고 30대 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개개인의 피부 두께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40대 언니들 사실 40대라고 해도 30대 때 관리랑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요즘 40대 분들 보면은 나이를 가늠을 못하겠어. 이용 이런 게 한국에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40대들도 말 섞어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20, 30대 때부터 말씀드린 관리를 잘 해주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하던 대로 쭉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 나는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40대에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에 맞게 피부과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0대 이상 여기부터는 사실 레이저나 실리프팅 이런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술보다 수술적으로 올려주시는 게 효과가 훨씬 좋은데 전체 안면 거상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사실 부분적으로 당기는 미니 리프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중안부만 당긴다든지 턱선만 당긴다든지 50대 때는 한번 쫙 당겨놓고 위에 말씀드린 시술로 유지 관리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연스러운 노화를 추구하시거나 처짐에 큰 스트레스가 없다 그런 분들은 굳이 거상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엄마도 해드렸거든요. 저희 엄마 50대인데 안면 거상, 풀 거상으로 다만 워낙에 귀차니즘이 심한 분이라서 따로 관리를 안 하시니까 다시 몇 년 뒤에 늘어지더라고요. 조만간 피부과 한번 데려가려고. 한번 땡겼다고 방심을 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대별로 추천드리는 시술들을 한번 나열해봤는데요. 개개인마다 필요한 게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공통된 목표는 딱 하나잖아요. 노화 방지. 처짐이 곧 노화라는 증거니까 이왕 늙는 거 좀 최대한 천천히 늙자. 그런 취지. 시술 전에는 꼭 전문의랑 충분한 상담을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요 셀비전 크림 이벤트도 많이 참여하셔서 다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스킨 부스터를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우리 여러분들이 예뻐지는 영상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